네, 안녕하세요. 경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정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다른 학우분들처럼 제가 뭐 스펙이 있거나 제가 뭐 경력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지금까지 앞에 학우분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은 개인이나 어떤 조직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경대학교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갖추고 계셨던 초점을 조금 더 크게 넓히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대학교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이 경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 200년 전에 스웨덴에서 사법민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한 이 옴부즈만 제도는 국가 행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도 스웨덴어로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는 대리자 또는 대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더욱더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렴해서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도 조금 공감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KBS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청자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시청자 의견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TV 옴부즈만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경대학교 기획처에서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 학생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제가 설명회 때,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했었을 때 받았던 자료인데, 노란 글씨를 보시면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시각에서 학교의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옴부즈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 양식을 받았었는데 5개 분야에 26개의 항목씩이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5개 분야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강의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십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이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내용이고, 복지제도와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고, 편의시설과 같이 뭐 식당이나 기숙사, 생활관, 매점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3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이나 취업 관련 분야, 그리고 학위와 같은 분야,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옴부즈만 활동하면서 옴부즈만 한 명당 10명의 같은 학과 학생을 조사해야 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부에 있는 제 지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10명에게 제가 인터뷰를 부탁했을 때 나왔던 반응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는 뭐 아는 게 없다, 뭐 생각나는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경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에게 물어봐도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를 채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내용이 정말 적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를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보고서 자료인데, 보고서 내용은 학생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4용지 거의 2장 정도를 채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는데, 저는 이제 통학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몰랐는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얘기만 거의 A4용지 1장 정도를 채워줘서 정리하기가 난감했었습니다. 제가 통학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던 냉난방 구조나 통금 시간, 시설 관리, 심지어는 기숙사에 휴지가 부족하다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그 학우분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모른다라고 반응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교수학습센터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교수학습센터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학생 입장에서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면은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이 프로그램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이 끝나고 저 말고 다른 옴부즈만 학생들의 보고서를 다 모아서 학교에서 활동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그 보고서를 볼 기회가 생겼고 그 보고서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항목당 평균 410여 개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다음 표와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의견들이 있는 항목을 제가 나열한 것입니다. 특히 학생 편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803개의 의견이 나왔고, 이 말인즉 거의 의견의 2배에 가까운, 평균 의견의 2배에 가까운 내용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자면 위에 3가지 항목과 밑에 3가지 항목을 분리해서 나눌 수 있는데, 위의 항목의 경우에는 학생 복지와 시설과 관련된 의견이고 밑에 항목의 경우에는 강의 또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보자면 수업이나 강좌, 학생 복지와 같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항목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1위는 교사학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교사학센터와 관련된 284개의 의견 중에서 50.4%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 말인즉 학생 입장에서 교사학센터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형식적이다 또는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항목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면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거나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이 다수를 이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이 끝나고 이제 지난 상반기 때 학교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저희가 매번 수강 신청할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성적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매번마다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 시간 매일 들어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적 공개일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에도 항상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성적 처리 일정 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성적 공개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학생 입장에서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출결 시스템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기를 들고 와서 다른 학생의 출석을 대신해 주거나 또는 출석 인증 번호를 교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출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완할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학교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가장 많았던 생각은,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해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활동분석 보고서에는 150여 명의 옴부즈만 학생이 1,500명의 학생의 의견들을 조사해서 이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 즉 학교의 피드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분석 보고서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발전 방안과 프로세스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생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 올해에도, 작년에 이제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올해도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옴부즈만 활동 자체가 학생들과 학교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옴부즈만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학교에서 이 제도를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한번 반문해 보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환류체계 마련, 그리고 학교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안에서도 학교에서 피드백을 해야 되고 학생과 소통해야 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생각들을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학교와 학생이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수단을 학교 측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학교의 피드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원부조만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학교에만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보여드린 교사센터 프로그램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는데 이 진짜 학생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언급해서 진짜 교사센터가 홍보가 아예 없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교사센터의 이름을 걸고 공지글을 올리고 있고 포스터와 현수막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학생 입장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사센터뿐만이 아닌 것이 인재개발원과 국제교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재개발원과 국제교류원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문자로까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취업 시즌에는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취업 행사와 관련된 문자들을 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똑같이 홍보 부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개발원과 국제교류원에서 홍보 부족이라는 의견이 조금 전처럼 이제 상위 순위에 기록되기도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학교 측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는 생각이냐면 바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심입니다. 학교에는 정말 활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신다면 국제화 프로그램 또는 취업 컨설팅과 같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만의 의견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교 측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소통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학교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교는 피드백을 받아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에 대해 만족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 학생들의 평가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평가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간에 서로 윈윈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끊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